네, 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빅5 게임사 중 한 곳인 넷마블이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1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보기 드문 4자릿수 성장률을 시현해내면서 주가도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넷마블 2025년 1분기 실적 보면요.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6,293억 원으로 잡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6% 성장했고요. 영업이익도 497억 원 기록하면서 무려 1,243.2% 급증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분기 대비해서 12배나 뛰어오른 거죠. 당기순이익도 802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크게 턴어라운드된 배경에는 신작에 대한 흥행에 대한 것 그리고 기존의 게임의 업데이트 효과가 있었습니다. 신작의 RF 온라인 넥스트가 흥행 대성공을 했습니다. 양대 마켓에서 1위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초기 흥행에 확실히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효자 게임이기도 한 이 나 혼자만 레벨업, 나혼랩 어라이즈의 매출이 지난해 말 진행한 업데이트 효과 등으로 인해서 반등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작 효과는 매분기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다가온 2분기에 세븐나이츠 리버스가 5월 15일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 역시 5월 21일에 데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킹 오브 파이터까지 2분기만 3개의 신작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도 역시 7개의 대죄 오리진과 몬길, 스타다이브, 프로젝트 솔까지 5개의 신작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신작 효과, 주가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IBK투자증권에서는 넷마블에 대해서 신작 러시와 수익성 개선으로 다음 스테이지에 입성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목표 주가는 조금 끌어내렸습니다. 6만 5천 원으로 하향했지만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특히 영업이익률의 경우 8%대를 시현해냈는데 높은 성장세였고 앞으로도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비용 효율화가 지속되고 있고 신작 지속적으로 흥행하면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완성해냈다라는 평가를 제시했고요. 최근에 모바일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래도 향후의 신작 게임이 PC와 콘솔 기반으로 출시될 예정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평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넷마블에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결국에 우리가 기댈 곳은 숫자, 실적으로 보이는데요. 고객을 끄덕이게 하는 실적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호실적에 급등한 종목들은 또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크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롯데쇼핑입니다. 8.5% 넘게 상승세. 72,200원대에서 거의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롯데쇼핑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영화관 합병 이슈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롯데쇼핑이 롯데컬처웍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여러 가지 좀 투자 심리가 좀 여러 가지 섞이면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롯데쇼핑을 시장에서 이제 실적은 잘 나왔고요. 이제 순이익은 좀 많이 안 좋긴 했습니다만 잠깐 간단히 좀 팩트 체크를 하면 일단 매출은 조금 감소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이제 전년 비해서 이제 거의 30% 가까운 29% 정도 상승을 했는데 증가를 했는데 순이익은 근데 상당히 좀 많이 줄었죠. 근데 왜 롯데쇼핑이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느냐? 저는 가장 좀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들은 실적이 아니라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신동빈 회장이 이제 5년 만에 롯데쇼핑 그 이사로 복귀를 했죠. 물론 신동빈 회장 전 회장이 이제 이사가 롯데쇼핑이 5년 만에 오셨다라고 해서 롯데쇼핑 급격히 달라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룹사 차원에서 힘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롯데쇼핑을 시장에서 좀 약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롯데쇼핑 그 사업부는 크게 3개로 볼 수가 있죠. 백화점, 그다음에 할인점, 그다음에 하이마트 이렇게 3개 볼 수 있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글쎄 올해 이제 초에 백화점주들 올릴 때 사실 롯데쇼핑이 가장 좀 더 올랐어요. 근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마산점도 좀 폐점을 했고 그것 때문에 매출이 좀 줄었죠. 근데 하노이 쪽에서 지금 약간 롯데쇼핑 백화점 부분에서 하노이 쇼핑 쪽에 이제 출점한 게 상당히 좀
퍼포먼스가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하이마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롯데쇼핑의 전체 영업, 그러니까 순이익을 갉아먹는다라고 해야 될까? 그게 이제 하이마트거든요. 근데 하이마트에 이제 올해 이제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나온 기사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제 좀 뭐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좋다라는 얘기는 뭐 흔히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던 기업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는 두 가지가 있죠. 막 그 적자가 엄청나게 흑자로 전환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적자 폭이 좀 줄었다거나 두 개인데, 하이마트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인데, 하이마트를 롯데쇼핑이 1조 2,400억 주고 샀어요. 근데 굉장히 좀 오래전 얘기긴 한데, 근데 그때 샀을 때보다 지금 주가가 10분의 1로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잔존 가치가 1,1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그 하이마트 매각과 관련돼서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롯데 입장에서는 뭐 매각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부분이죠. 뭐 돈을 많이 매각 금액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지금 팔기는 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이마트가 왜 장사가 안 될까? 계속 예전에는 굉장히 좀 흑자를 많이 했던 기업인데 지금 시장 트렌드가 사실 온라인으로 많이 좀 구매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 쪽은 많이 불리한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내놓은 게 이제 하이마트가, 롯데 하이마트가 내놓은 타겟책이 지금 LG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분이죠. 구독, 이제 전자제품 구독과 관련돼서 LG전자와 이제 시장에서 뭐 굉장히 많은 경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사실 뭐 실적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하이마트 부분이 좋아지면 롯데쇼핑은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롯데 그룹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유동성 위기 얘기가 사실 그러니까요. 근거가 뭐 있기는 있죠. 한신평에서도 사실 얼마 전에 굉장히 안 좋은 뉘앙스로 롯데 지주를 어떤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자산 재평가였죠. 이제 자산 재평가 하면서 이제 단순히 이제 장부상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부채 비율들도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뭐 나름대로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롯데쇼핑에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서 수급이랑 현재 흐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급이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제 2월 이제 빨간색 선이 이제 외국인들 2월 말서부터 매도를 외국인들이 한 2달 이상 했습니다. 2달 이상 하다가 최근에 순매수로 전환된 부분들이 가장 그 체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수급은 올해 이제 1월 달 중반서부터 중순서부터 계속적으로 매수 기조 유지하다가 5월 달 들어서는 좀 매수가 좀 약간 약해지면서 살짝 매도로 돌아서는 느낌,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봉으로 길게 보면 사실 고점이 2011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한 14년째 주가가 이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마트 올해 많이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마트도 장기 차트를 보면은 아직도 바닥권에서 벗어난 느낌은 그렇게 크게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롯데쇼핑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신동빈 회장이 5년 만에 복귀를 하면서 그룹사 차원에서 어떤 전략적인 부분, 지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평가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스타필드랑 거의 비슷한 걸 수원해냈죠. 타임빌라스라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롯데쇼핑의 어떤 좀 달라지는 부분들을 시장에 좀 어필을 하면서 주가도 우상향할 수 있는 재료들은 뭐 여러 가지 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악재가 있긴 하지만 상승 모멘텀이 더 많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풍원정밀입니다. 1% 상승세 13,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어제 9% 올랐다가 오늘 좀 추가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어떤 실적이 잘 나와서 지금 저평가라 풍원정밀을 뭐 봐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접근을 아직은 할 때는 아니고요.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굉장히 좀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계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뭐 한 지금 2천억대 후반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 회사가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떤 부분인지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OLED 관련돼서 이제 파인 메탈 마스크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메탈 마스크가 있고 파인 메탈 마스크가 있는데, 파인 메탈 마스크는 일본 회사가 독점적으로 이제 다이니폰 프린팅이라는 회사가 거의 전 세계 독점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은 이 파인 메탈 마스크를 독점으로 만드는 다이니폰 프린팅에 인바라는 소재로 그걸 만드는 건데, 그 인바를
공급하는 기업도 일본 기업이에요. 그 히다치 메탈이라고 지금 이름이 이제 프로테리얼로 바뀌었는데 여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 다이니폰 프로팅이 이 과거 히다치 메탈한테 니네 파인 메탈 마스크 만드는 인바라는 소재를 다른 기업들한테 팔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우리한테만 팔아. 어차피 파인 메탈 마스크는 우리가 만드니까 우리만 만드니까. 근데 풍원정밀 그 인바와 관련돼서 기사를 최근에 보면은 일단 현대 비엔제 스틸과 이제 8세대 파인 메탈 마스크 인바 개발 국책 과제 수행을 이제 풍원정밀이랑 현대 비엔제 스틸을 맡기로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6세대 이상의 그 OLED 파인 메탈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건 풍원정밀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하죠. 물론 뭐 APS 홀딩스나 이런 부분들도 만들긴 합니다만은 풍원정밀이 기술력은 가장 좋고 국산화를 시켰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좀 약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런 벤더들을 많이 좀 뭐 지금 일본에서만 파이메탈 마스크를 받는 것보다도 국산화를 시켜서 이원화를 시키는 게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나 공급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풍원정밀이 어떤 파이메탈 마스크 뭐 6세대, 8세대를 계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지금까지는 기대감이었지만 앞으로 실적으로 좀 보여줄 날도 오지 않을까. 그리고 파이메탈 마스크 공장을 작년에 증설을 했어요. 이유 없이 증설을 하진 않았겠죠.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풍원정밀 좀 길게 생각해보자라는 의견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